just mine as I sink to the ground. 한 남자로서 혹은 as a William Sidney Porter, William Sidney Porter로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A filthy life. 우리가 그럴 때는 filthy life라고 이야기하거든요. He was living a filthy life. 이렇게 얘기하면 와,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He lived a terrible life. He was indicted for embezzlement. He fled but was caught. He was found guilty and was in prison for 5 years. One more time. He lived a terrible life. He was indicted for embezzlement. He fled but was caught. He was found guilty and was in prison for 5 years. 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봤던 내용을 영어로 한 번에 요약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는 terrible life,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filthy life, terrible life, you could either say it. 자, 여러분들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고요. He was indicted. 바로 기소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죠. indict. 읽으실 때 조심하세요. 이거 indict라고 읽으시면 틀립니다. indict으로 읽으셔야지 맞게 올바르게 읽으시는 겁니다. 왜 그런 발음을 하는데요? 예외라서 사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지만 얘는 ICT로 끝나도 그렇게 읽는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따로 예외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기소되다 indict. 우리 수업 시간에 은근 기소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종종 등장했던 단어이기도 하니까 지금 다시 한번 잊으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요약하시는 게 좋겠고요. embezzlement. 여러 번 등장했던 단어죠. 바로 횡령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금 횡령은 영어로 뭐였죠? embezzlement of public money. 이런 게 이렇게 쭉쭉쭉 생각나야 되는 건데. 그리고 he fled. 도망친 거죠. fled but was caught. 잡혔습니다. He was found guilty. found guilty는요. 너 유죄야! 이런 의미예요. found guilty. 그리고 and was in prison for 5 years.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가 도망치던 그런 상황에서 그는 아내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도망치던 와중에 아내와 함께 마지막 그 순간을 보내기 위해서 체포가 될 것을 무릅쓰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이번에는요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도망다녔던 그는 뻔히 잡힐 걸 알면서도 거기 가서 아내와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처음에 이렇게 도망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들은 거니까 heard라는 동사가 오는 거겠네요. 그럼 뭘 들었는데 heard의 들은 것들에 대한 나와야 되는 거겠죠. 다시 말해 들은 거에 대한 목적, 왜 들었는지, 무엇에 들었는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들은 내용은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들은 겁니다. 같이 한번 먼저 영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He heard that his wife was dying. He heard that his wife was dying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들었어요. that 이하를 들었는데 그의 아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직 죽은 거 아닙니다. He was dying, she was dying 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문장 확장해봐야 되는 거겠죠. 도망자였던 그는 아내에게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도망자였던 그는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내에게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도망자는 우리가 영어로 fugitive
fugitive라고 발음을 합니다. 발음하실 때도 fugitive라고 하지 마시고요. fugitive라고 발음해 주세요. fugitive라고 했을 때 트 소리 많이 냈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발음하지 말아주세요. fugitiv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he, 콤마 왜 나오는 거지? 동격 처리해 주는 거죠. he가 바로 fugitive고 fugitive가 바로 h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해, 여러분들이 문제풀 독해할 때는 콤마 안에 내용 그냥 건너뛰고 읽어. 가끔씩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얘가 똑같다는 의미거든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게 똑같은 의미인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은 건너뛰어서 읽는 거에 있어서도 공포감이 조금 덜할 거예요. 확실히 내가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건너뛸 거를 빨리빨리 결정하는 친구들일수록 문제 푸는 속도도 빠르고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성적도 오를 수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콤마 사이에 명사가 있었고 그 바로 뒤에 명사를 이야기해주는 무언가가 들어갔을 때 똑같은 말이구나, 동격이구나. 그럼 나는 이미 잘 이해했으니까 건너뛰어야 되겠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는 도망자였던 그는 return 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그였어요? 잡힐 걸 알았던 그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망자였는데 돌아갔어요. 아내에게 잡힐 걸 알고 도망갔습니다.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근데 잡힐 걸 알고 도망갔다고 얘기했습니다. Knowing that, 이미 알고 있었어요. He would be caught. 그가 잡힐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 would be caught. 한 번 더.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 would be caugh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aught 이라는 거는요, 잡혔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would be caught 이라고 우리가 수동태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잡힐 것을 알고 도망간 사람이었는데 잡힐 것을 알고도 왜 도망간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서 뭐뭐 하려고 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투부정사로 사용해서 표현을 하죠. 아내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그는 도망자였던 그는 돌아갔대요. 아내에게 잡힐 걸 알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뭐뭐 하기 위해를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요.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 with라는 전치사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To be with his wife,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 would be caught. One more time. To be with his wife,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 would be caught.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는 지금까지 긴 문장들을 함께 영작했으니까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To be with his wife,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ll be caught. One more time. To be with his wife, he, a fugitive, returned to his wife knowing that he would be caught.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핵심 문장을 함께 학습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돌아갔고요. When he was in prison for 5 years, 5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 있을 때 그는 글을 썼죠. 글을 썼던 이유는 바로 딸 때문에 글을 썼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문장은 아닙니다. 이 본문 내용 그대로 함께 옮겨놓은 겁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A criminal writing short stories for his 8-year-old daughter's living expenses. 한 번 더. A criminal writing short stories for his 8-year-old daughter's living expens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criminal, criminal, criminal 바로 범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죄자, 다시 말해서 O. Henry, who is William Sidney Porter 이라는 범죄자는요, writing,
썼습니다. 무엇을 썼냐면요. short stories, 단편 소설들을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 썼냐면요. 8살짜리 딸의 무엇을 위해서? living expenses. living expenses. living expenses. 바로 생활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생계를 위해서라고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생계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표현도 함께 배웠었어요. 예전에. 그럴 때는 provide for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He wrote short stories to provide for his daughter 이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He wrote short stories to provide for his daughter 이라고 표현을 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생활비라는 표현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문장을 표현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short stories를 열심히 썼는데 사람들은 그의 단편 소설을 이렇게 평가했대요. 통속 소설이라고 평가했대요. 선생님, 저 근데요. 통속 소설이 무슨 의미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두 개의 언어를 배우는 거의 장점은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이 한국말이 영어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통속 소설은 바로 popular novels. popular novel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통속 소설을 썼는지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tart crying as lazy diamonds poured my hair, lie down on my red hot cheeks, drowsy drift eyes live forever. I fall deeply into sleep. White, smooth, endless, hard sheer, and I smile as I rise into 오헨리의 대표적인 단편 소설을 꼽으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이고요. 이게 아마 두 번째 대표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대표작이 많아서 사실 꼽기 힘들지만 그래도 많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소설 중 하나죠. 내 머리카락을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샀더니 남편은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쓸 수 있는 장식품 빗을 사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두 부부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그래서 서프라이즈 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설이 굉장히 이런 반전 있는 결말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도 이야기했죠. 위트도 있고 warm characterization, 굉장히 따뜻한 인물들의 묘사, 성격을 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프라이즈 엔딩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사람의 단편 소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얘의 제목이 영어로 크리스마스 프레젠트가 아니고요. The Gift of the Maggie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마지막 뒷부분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라고 시작합니다. Though Christmas was coming, all she had was $1.87 in hand. Though Christmas was coming, all she had was $1.87 in hand 라고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ll she had,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는 $1.87 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디에? 내 손에, 내 수중에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The Gift of Maggie라는 소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요약하는 겁니다.
아내의 상황과 남편의 상황을 저희가 요약해서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으로 쭉 읽으세요. 그러니까 아내의 상황과 남편의 상황을 저희가 같이 영어로 요약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먼저 함께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수중에 1불 87센트밖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선물을 마련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장, 그녀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했다라는 이 문장부터 차근차근 문장 확장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팔았다. 파는 거는요, sell, sold, 진짜 sold 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팔렸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sold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머리카락을 구매했다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의 시계줄을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She sold her hair and bought a watch chain for her husband. She sold her hair and bought a watch chain for her husban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을 팔았고요. 구입했어요. 뭐를 구입한 거예요? Watch chain, 시계줄을 구입한 거예요. 그녀의 남편을 위해서. 자, 그러면은 왜 머리카락을 팔아서 시계줄을 구입했던 거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 문장은 저희가 첫 번째 봤었던 처음 문장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뭐 때문에 수중에 1불 87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카락을 팔았고 남편의 시계줄을 구입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On Christmas Eve, because she only had $1.87 in hand, she sold her hair and bought a watch chain for her husband. One more time. On Christmas Eve, because she only had $1.87 in hand, she sold her hair and bought a watch chain for her husband.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On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에 날짜를 이야기할 때는 on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1불 87밖에 in hand, 수중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카락을 팔고 시계를 구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요, 시계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he sold his watch가 되겠네요. 남편은 팔았다, 시계를. The husband sold his watch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시계를 팔았다. The husband sold his watch. 어떤 시계였어요?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마련한 거죠. 크리스마스에서 얘가 선물을 살 그 돈을 마련한 겁니다. 남편은 팔았다, 시계를. 그리고 시계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기 위해 무엇을? 아내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선물은 바로 머리빗이었던 거죠. 머리빗은 영어로 comb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The husband sold his watch to get the money to buy his wife's Christmas gift, a comb. The husband sold his watch to get the money to buy his wife's Christmas gift, a comb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그의 시계를 팔았고요. 갖기 위해서, 뭐를 갖기 위해서? 그 돈을 갖기 위해서 한 건데요. 그 돈은 어떤 돈이었냐면요. 그의 와이프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이었고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빚으로 사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On Christmas Eve, because she only had $1.87 in hand, she sold her hair and bought a watch chain for her husband. The husband sold his watch to get the money to buy his wife's Christmas gift, a comb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영어 제목은 The Gift of Maggie입니다. The Gift of Maggie고요. 바로 오헨리라는 작가가 쓴 그런 소설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헨리는요, 이 소설로부터 이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들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틱스는요, 그들의 소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그는 또 다른 소설집을 출판합니다. Start crying this fall. Lazy diamonds poured by
저는 윌리엄 시드니 포터, 오 헨리의 작품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소설일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의 소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400명밖에 네 소설을 알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하지만 오헨리도 굉장히 배짱 있는 작가라는 거 알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 이미 보셨지만 아니야 400만 명 다시 말해 뉴욕 전체 인구가 내 소설을 다 읽을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저희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Only 400 people in New York are worth to know about your story. Only 400 people in New York are worth to know about your sto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명만 worth to know. 알 가치가 있다. worth to know. 알 가치가 있다. 무엇을? 너의 소설을 어디에서? 뉴욕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다 오헨리가 아니야. 400만 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단편 소설집입니다. 이거 지금 영상에서는 단편 소설로 나와 있는데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가 보니 이게 collection of short stori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단편 소설들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방금 살펴봤던 The Gift of the Maggie라는 소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설 단편 소설집의 제목이 40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함께 영어로 바꿔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오헨이라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집을 발표했다.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발표했다 라는 거죠.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발표했다. 무엇을? 단편 소설집을 발표했어요. 오헨이라는 필명으로 필명은 펜네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짠!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William Sidney Porter publish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under his pen name O. Henry. William Sidney Porter publish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under his pen name O. Henry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단편 소설집을 출판합니다. publish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publish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published a collection of. collection은 하나 단수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어떠한 모음들 short stories. 그래서 뒤에가 복수 명사가 오는 거고요. collection 자체는 하나의 모음이니까 단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under his pen name. 그의 필명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제목은 400만 명이라고 짓습니다. 책의 제목은 400만 명이었다. The title of the book was The 4 Million. The title of the book was The 4 Mill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400만 명이었다. 자, 그러면 왜 책의 제목이 400만 명이었어요? 400만 명은 뉴욕시 전체 인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뉴욕시 전체 인구의 수는 400만 명이었다라는 문장을 저희가 영어로 마지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만 명은 수였다. 뉴욕시 전체 인구의 수라고 하니까 the number가 들어가는 거겠죠. a number가 아닌 the number가 들어가는 겁니다. 짠!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4 million was the total number of New York City's population. 4 million was the total number of New York City's populatio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0만 명은 수인데요. 뉴욕시 인구의 전체 수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배짱 있는 작가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뉴욕시에 있는 전체 인구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단편 소설의 작가가 되는 거죠. 바로 오헨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었던 문장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큰 소리로 한 문장씩 읽어봐요. 시작! William Sidney Porter published a collection of short stories under his pen name O. Henry. The title of the book was The 4 Million. 4 million was the total number of New York City's population. 이라고 저희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오헨리라는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그의 소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즐겨 읽었던 친구들이라면은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요? 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 그런 소설들을 쓴 오헨리라는 작가가 새삼 대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직 우리 마지막 순서 팝 퀴즈 남아있어요.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오늘은 저희가 윌리엄 시드니 포터, 오 헨리의 작가에 대해서 한차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서 펜네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바로 What was the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What was the William Sidney Porter's pen name? 이 바로 문제입니다. pen name이라는 뜻을 잘 알고 계신 친구들은 단번에 정답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오셔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거 약속. See you later. Bye bye.